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 싹쓸이 종목들은 믿기 힘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종목은 단 5거래일 동안에 무려 96.9% 상승하면서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고요. 또 다른 종목은 월요일 폭락장에서도 25%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과연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정지우 위원의 싹쓸이 전략이 어떻게 하락장에서 이렇게 빛을 발한 건지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2020년 팬데믹 충격 이후로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낸 미증시였습니다. 3대 지수가 5%대 급락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이틀간의 낙폭만 11%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볼게요. 이번 주 코스피는 화요일에 2,520선도 회복하나 싶었지만 3일 연속 내리면서 어제는 2,460선대까지 밀렸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672선으로 이번 주 저점이었고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어제는 687선까지 회복해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종목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이 있던데요. 위원님이 예. 4년 연속 대상에 이어서 예. 여러분들 이번 1분기에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소감 좀 말씀드려보면 네.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일단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또 종목들이 뭐 유라클이라든지 뭐 콜마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또 급등이 한번 좀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이번 아마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2분기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성공 투자 열심히 할 수 있게 저도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점점 더 5년 연속 대상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정지우 위원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번 주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번에 체크 포인트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번 주 이제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금요일 날이 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서 정책주들이 이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라클이라든지 그리고 원티드랩 뭐 이런 AI 관련 일자리 정책 관련주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타나면서 뭐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과열권이긴 하지만 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조기 대선 확정지면서 6월달 전까지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명 많이 나올 거거든요. 뭐 AI를 좀 육성해야 된다, 뭐 양자 컴퓨터를 육성해야 된다, 일자리를 또 어떻게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일단 지수는 또 하락 출발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이런 좀 정책주들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증시가 어렵다 보니까 처음엔 정시 테마주 인맥 관련주로 막 쏠리다가 이제 정책주로 좀 넘어오는 단계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또 이제 매수세가 또 쏠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단기 과열권에 있는 기업들은 좀 부담스럽지만 또 새롭게 순환매 나오면서 후발주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이제 배터리주들이 단기 이제 바닥 기대감이 나온 것 같아요. 관세를 이제 뭐 반도체도 또 앞으로 부과하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터리 얘기는 지금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쪽이 상대적으로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내년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FN가대에서 그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이제까지 너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관점에서는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이번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가 배터리 쪽이 되지 않을까. 꼭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일단 대형주들은 대신 이제 당장 날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중소형주 내에서도 역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터리주들도 관심권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상호 관세를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 양상이 나타났는데 간밤에도 이제 다우 나스닥 증시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한 5%, 나스닥도 또 6% 가까이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한 12%, 13%, 12%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언제 마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시장이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 이제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관세가 언제 끝나느냐,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국채 금리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국채 금리에 주목하고 있다. 국채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리가 낮아져야지 미국의 한 해 이자만 해도 1200조가 나오는데 그걸 600조 가까이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이제 부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의 부활, 미국에서 양산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강하게 때리면서 그만큼 이제 미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또 의도가 좀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관세를 때리면서 상한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높게 처음에 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베트남 총리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이제 미국에 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상들이 좀 마무리돼야지만이 결국엔 종착에는 중국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때는 비로소 끝나겠죠. 대신 이거의 부분은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에 너무 많이 때린다. 그럼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한테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중국한테 너무 관세를 많이 때려서 뭐 우리나라가 피해받지 않을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득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 상품이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폰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삼성이 수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조정이 관세가 또 마무리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 나스닥 지수거든요. 항상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하면 720선 돌파할 때 이 라인대가 바닥권이에요, 중장기.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 10%가 넘게 빠지면서 한 번만 더 빠지면 720선 터치하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악재도 길어야 3일이다. 호재가 길어도 3일이다. 대부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팍팍팍 빠지면 반발성 매수가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호재보다도 가격이 싸지는 게 그게 가장 큰 호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미국 증시는 월요일 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미국 선물 지수가 아침부터 또 개파락 떨어진다. 그럼 사실상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라는 부분이 길고 오래 때리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까지가 6월 달 때까지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아마 6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이제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6월까지가 중요한 고비라고 보는데 뭐 여기서 이제 단기 저점이 형성된다라고 해서 막 또 V자로 날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바닥 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720선 부근 다음 주 어느 정도 미국이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책주, 배터리 관련주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미증 갈등에 오히려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까지도 많이 언급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 될 텐데 지금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다음 주 걱정된다는 시청자분들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떤 쪽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이 상호 관세라는 부분이 역시 미국의 중국의 관세를 많이 때리게 되면 우리나라 갤럭시라든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우리나라 태양광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높은 관세는 사실상 의미 자체가 두 국가의 무역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거의 무관하거든요. 왜? 중국 말고는 이렇게까지 관세를 크게 때리는 국가는 없어요. 관세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또 낮춰놓으려고 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요.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처음에 캐나다, 멕시코도 죽일 듯이 싸웠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관세를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TSMC 쪽에 대만 쪽에 이 반도체 관세를 엄청 때려버린다.
그럼 전 세계 반도체계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죠? 가격이 엄청 뜰 게 뻔할 텐데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피해를 받을 게 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협상에 이제 앞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억지로 이 경제 침체를 만들려고는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들면 이제 앞으로 미국의 국가 세수도 줄어들고 경기 또 침체에서 부양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기 부양하는데 또 국채 발행하고 찍고 그러면 오히려 또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인 침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거를 좀 만들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 한계치까지 다다랐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좀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길고 오래 갔을 때는 이거를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예전에도 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대부분 1개월을 잡아요. 1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정책들이 다 마련되기 마련이거든요. 못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은 지 사실상 지금 3월달 때부터 해서 1개월째 이제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이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치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은 증시가 막 폭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조기 대선 확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AI라든지 양자 컴퓨터 이런 앞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앞으로 이제 정책들이 가장 대선 이제 정책이 이제 발표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K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아마 분명히 아마 4월달, 5월달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I 양자 컴퓨터 이쪽을 좀 정책주가 될 만한 기업들을 이번 이제 1, 2개월 동안은 포착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 정책 관련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요일부터 이제 또 중요한 내용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주식 싹쓸이 주식 투자법 이 AI 양자 컴퓨터 핵심 수혜주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식은 중요한 게 이슈를 좀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슈가 없으면 주식이 막 날아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2000년도 때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역시 인터넷 관련주를 했었어야 되죠. 그때 당시 자고 일어나면 막 상가 쳤던 종목들이 있어요. 버추얼텍, 장미디어, 새로운 기술. 우리가 재벌집 막내들에서 한번 그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2000년도 때 막 상한가 랠리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 새로운 산업이 형성될 때 한 이슈가 이제 터지기 마련인데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때는 뭐 배터리였고 전기차. 우리가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이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접어들면서 AI 쪽. 그 다음은 뭘까요? 올해 계속 피지컬 AI가 또 부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AI 쪽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산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맛보기가 이뤄진 거죠.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에 또 이뤄질 만한 이제 테마다라고 형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은 양자 컴퓨터를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양자 컴퓨터, 그 다음은 양자 컴퓨터가 될 차례라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언제 오느냐.
1년 뒤에 오느냐, 6개월 뒤에 오느냐, 지금 당장 오느냐, 아니면 2, 3년 뒤에 오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를 출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봐요. 왜?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보스턴 쪽에 이제 R&D 센터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시점이 지금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라클 같은 경우를 또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죠? 애플 챗 GPT 그리고 딥시크를 넘어섰다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LG 쪽의 엑사원이라는 지금 AI 플랫폼 쪽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엑사원 쪽에 결합을 해서 이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라클이 이제 2연상을 쳤죠. 그러니까 제가 이날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 싹쓸이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면 아직 뭐 상투 신호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여기서 이제 급등하면 경고 종목이 뭐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 줄면서 또 강세일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엑사원 지금 재료도였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정책 관련 기대감도 좀 이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라클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K 엔비디아 이슈와 맞물려서 좀 움직이게 되면 뭐 지금 1차 상승 파동이 한번 강하게 나온 거죠. 조정받고 또 2차, 조정받고 또 3차. 뭐 이런 패턴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5월 달 때 이 6월 달 조기 대선 있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또 시점이 아닐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주목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이 부분이었죠. 대표이사의 매수와 자사주 매입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날아가기 전에 보면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만주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날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들어왔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걸 찾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품이 상용화되고 양산 들어가서 제품이 이제 매출로 이어질 때 그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전 세계에 양자 컴퓨터를 이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출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양자 컴퓨터 내에서는 또 아이온큐가 있죠.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이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터닝하기 시작했죠. 이 첫 번째 1차 상승 파동, 기간 조정 2주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상승 파동이 진행되려고 하는 위치죠. ICTK를 주목하는 부분은 이 ICTK 양자 보안 칩은 AI 쪽에 반도체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앞으로 양자 쪽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 기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칩에는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데에는 제품에는 또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뭐 그러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양자 보안 칩이 국방부 쪽에 뭐 공군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육군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육군과 특히 공군 드론 프로젝트에 비밀 유지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본사로 이전 제의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가 움직인다. 단언컨대 이 기업이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KC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설명드리고 100%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KCS보다도 훨씬 더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언론의 좀 평가를 또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출할 수 있는 양자 보안칩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요즘에 이제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딥페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가짜 인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딥페이크를 막을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딥페이크 또 관련 수혜주로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번에 이 조기 대선이 이제 펼쳐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과연 AI와 양자 컴퓨터를 빼고 논할 수가 있을까요? 이 AI와 양자 컴퓨터를 빼고 경제 정책을 논한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이 방향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 AI 양자 컴퓨터와 동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ICTK는 지난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번 달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AI 반도체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뭐 물론 단기는 매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로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협박하는 용도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대만과 우리나라에. 왜? 가장 피해를 받는 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말로 너무 쫄리지 마시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건드릴 수가 없는 독보적인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기업들도 세계 최초로 이 퍼프라는 이제 PUF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세계 최초의 양자 보안칩, 미국의 법인을 설립했죠. 거물급 인사를 영입해서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위치에서 내년도 영업이익률 전망치만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트럼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반도체 양자 쪽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아마 제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을 때 방송을 뭐 안 하는 시점까지 왔을 때도 아마 AI 양자 쪽이 시장을 계속 주도할 만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래의 다른 또 혁신 산업이 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AI 양자 컴퓨터가 상당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주도할 만한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 상담부터 열어볼게요.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이고요. 매수가는 55,800원,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를 보니까 시청자님은 55,000원대에 매수했는데 이제 30,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진짜 전진을 많이 했던 기업인 것 같은데 이 로봇 관련주에서 좀 주도주 역할을 했죠. 그런데 전진건설 로봇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로봇주들은 실적이 없거든요. 예. 실적 없이 막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딱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한 2,000원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수백억씩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이 최근 들어 이 부분까지 내려왔죠. 예. 예전에 바닥에서 첫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쭉 급등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 라인대 딱 36,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지금 거의 지지권까지 내려왔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대신데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역별 초기이기 때문에 36,000원 지지권 여기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뭐 아닌 말로 어떻게 지금은 이제 뭐 지수 때문에 또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22,000원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전저점이 이탈되면 들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47,000원대 딱 깨지니까 또 추가 하락이 나타나죠. 그럼 다시 이제 깨지면 깨지는 대로 대응을 했다가 다시 회복되면 원래 재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0%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55,000원대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더 간다 할 때 사면 안 되고 바닥에서 이제 첫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이제 첫 양선이 나올 때 밑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대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여기는 이제 추격 매도는 좀 지나지 않았나 예상이 되는데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6,000원대가 깨지게 되면 40% 너무 많으니까 축소를 했다가 절반이라도 축소를 했다가 뭐 22,000원 떨어지면 그 밑에서 다시 나머지 20%를 잔뜩 산다든지 뭐 버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AI 로봇, 뭐 로봇 쪽이 이쪽이 지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쭉 내려오면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든지. 근데 이 라인대가 안 깨진다. 36,000원. 그러면 그냥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55,000원대 이상에서 본전 부분에서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길게 보면 올해 하반기 때가 굉장히 장이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새롭게 이제 조기 대선도 확정지었고 하반기 추경도 할 거고
금리 인하도 할 가능성이 높죠. 미국 국채 금리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시장은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산업혁명과 금리로 인해서 가는 거다. 뭔가 산업혁명이 있어야지 투자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저금리에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해야지만이 그만큼 주식시장이 돈을 많이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정도면 추경,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또 세계 국채 지수에도 이제 편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외인들의 자금이 90조 가까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관세 이슈만 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관세 이슈에 좀 이제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자사주 매입을 올해 한 8월 달 때까지 예상은 한 9조에서 10조 가까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하반기 길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떨어지면 기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비중 조절을 좀 해 나가면서 지금은 추격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하반기 뭐 상승세를 또 노려보는 전략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6,000원대 지지 여부 잘 지켜보시면서 하반기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분봉님이 전진건설이 왜 후진했냐고 하셨는데 빠르게 더 앞으로 다시 전진하기를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세요.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끊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문자 상담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124,5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12만 원대에 사셨는데 걱정이 되실 텐데 그래도 어제 반등이 또 크게 나왔죠. 2차 전지. 예. 위원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관세에 좀 비껴가 있는 업종이 일단 또 배터리 쪽인 것 같은데 별로 트럼프가 배터리에는 관심이 없나 봐요. 예, 그런데 배터리 쪽이 내년도 전망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특히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그러면 에코프로비엠만 뭐 실제 갑자기 내년도 급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이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3 부근이 예전에 여기였어요. 2023년도 1월 18일. 예, 그죠? 그때 당시 밀집 국면에서 700에서 바로 위에서 정배열 상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원래 정배열 상태에서 원래 사는 거예요. 밀집 국면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근데 이 지금 12만 원대에서 샀다는 건 최근 들어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많이 떨어졌네. 좀 50만 원대에서 반토막이 났네. 한번 들어가 볼까? 거래량은 별로 늘어나지도 않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매수의 이유가 많이 떨어졌으니까라는 그 하나만으로 매수하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거래량이 팍 터진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실적 급증 가능성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 원래 매수하는 게 정석이고 원래 그리고 지금 이런 위치에서 배터리를 원래 매수하기보다는 원래 정배열 초기 지금은 역배열돼 있다가 갑자기 낙폭과대 좀 반등이 나타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배열돼 있다가 막 거래 터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차트 위치로 봤을 때는 2023년도 초반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였고 지금은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라기보다도 많이 떨어졌구나 낙폭과대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난주부터 올선 회복은 됐죠. 일단 지난주도 일단 주 후반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전 저점이 87,000원대거든요. 87,000원대가 지지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라인대가 깨지면 일단 좀 축소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0% 전량 보유하기보다는 축소했다가 나중에 아까 또 다시 회복될 때 재매수기를 노린다든지 지금 외바닥 시연되려고 하잖아요. 물론 외바닥 시연되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쌍바닥 시연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돌아오는 월요일 날도 지수가 빠지는데도 잘 버티네? 그러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배터리 쪽은 보유주만 지금 갖고 있다가 향후에 12만 원대 부분이 단기 저항권이거든요. 그 라인대에서부터 딱 저항받고 좀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 부분 오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물렸다 올라오는 거는 일단은 다시 좀 경계를 어느 정도 했다가 가는 게 좋지 거기까지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밀리면 또 손실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싸게 샀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단기 등락 감소가 갈 수도 있지만 자기의 매수 단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원래 달리하는 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기 지지권 이제 87,000원, 125,000원대 단기 저항권, 그리고 중장기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뭐 저 위에 721선, 19만 원대까지 바라보는 거죠. 중장기로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내년도 이제 배터리 전망이 나쁘지 않아서 중장기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87,000원대 무너진다면 비중 좀 축소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전화 연결해볼게요. 이번에는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 루미루. 루미르,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298원에 25%요. 네, 12,000원대면 살짝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지금 좀 내리고 있어서 이 종목도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너무 해야 많이 될까요? 내셨어요. 예.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요즘에 제가 감사하죠. 네. 요즘에 너무 장이 어려워서 솔직히 뭐 전문가라고 해서 또 신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올라갈 수는 없는데 이제 루미르는 제 관심주는 아닌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은 기업은 아니고 일단 우주항공 테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번쩍거리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방송에서도 아마 루미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거의 사실상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 분석을 딱 보니까 별로 이렇게 왜 제가 관심을 안 가졌을까 알 것 같아요. 뭐 실적이 그렇게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기관 외인들이 잔뜩 산 것도 아니고 뭐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가 매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뭔가 약간 정답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류의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12,000원대에서 사셨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라인대에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데에서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제 막 우주항공 테마가 이제 올 것 같고 스타링크가 올 것 같으니까 확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막연한 기대감이죠. 이게 거래량이 막 터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갑자기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기업들도 제가 설명드렸던 ICTK 같은 기업들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세계 최초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대량 양산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뭐 영업이익률을 50% 기록하면서 뭐 빅테크 기업들을 수주를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실적이 폭증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명분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신규 상장되고 뭐 내년도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지금은 어디까지 흘러내려갈지는 또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5%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이제 지수가 좀 떨어지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좀 축소를 했다가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다시 좀 이쪽을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늘리든지 하면서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최대한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량 수급이에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그런데 수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표이사 수급 들어온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전자공시를 많이 활용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은 왜 이런 갭을 샀는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테마가 형성될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사시지 않았나요? 우주항공 테마가 형성될 것 같아서? 방송 보고 샀어요. 방송 보고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방송도 우주항공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이런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실적이 폭증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식은 원래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형성될 것 같아요. 이래서 사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당장은 못 가도 결국에는 갈 종목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지. 요즘도 대선 테마가 너무 굉장히 막 우후죽순처럼 움직이는데 결국엔 다 미끄러지고 꺾이고 박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를 형성된다고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실적이 급증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지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앞으로 방송은 싹쓸이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더 비중 축소하고 다른 쪽으로 좀 눈 돌려보시는 쪽으로 말씀 주셨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힘들수록 더 돋보이는 종목, 먼저 콜바 홀딩스부터 볼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폭락장이었는데 이 종목은 반대로 25%의 급등세를 보여줬고 또 급등 후에 지금 살짝은 쉬어가는 구간인데 아직 안 끝났을까요, 위원님? 예, 콜마홀딩스 같은 기업을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장을 대규모로 미국에도 증설하고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 비껴나가 있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들이 있어요. 뭐 달발 글로벌이라든지 닥터지라든지 뭐 이런 핫한 화장품들의 다 위탁 생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달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 이 회사가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분법 이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회장이 매수했고 자사주 매입도 200억 하고 소각 들어오고 소각하고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지분 5% 이상 투자가 들어오고 실적이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급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콜마홀딩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바닥에서 아래꼬리 대양선 700에서 뚫었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5일선 지난주부터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한 25% 가까이 급등하잖아요. 그리고 떨어져도 밀려도 별로 겁이 안 나잖아요. 왜? 완벽하니까. 수급 좋고 실적 급증하고 투자 확대하고 재료 있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또 터졌고 사상 최대 거래량.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한한령 기대감이 있을 거거든요. 화장품이 또 독보적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이 기업은 화장품계의 TSM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화장품도 다 만들어주겠다. 독보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콜마홀딩스 또 훌륭한 손자회사 자회사도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중장기는 강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이 기업이 8,000원대 부근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만큼 뭐 8,000원대 부근, 8,000원 이하는 바닥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을 해야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8,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믿기 어려운 상승률을 기록한 유라클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종목이고요. 한 주 동안에 무려 96% 상승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2연상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 종목보다 더 잘 간 종목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딱 꼭 씹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콜마홀딩스, 유라클. 일주일 만에 96%, 사실상 100%에 가까운 상승이 이뤄졌는데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시간은 또 뜨면 이제 100%가 넘어가겠죠. 유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AI 쪽에 이제 정책 관련 주로까지도 엮일지도 몰라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원래 그냥 이런 재료만으로는 여기서 이연상 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특히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좀 더 갑자기 강한 패턴이 전개됐거든요. 상가 안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만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상투주는 아니죠. 그래서 중장기는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거든요. 이번 달부터 터닝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5월 달 때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에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선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 만에 정라클로 정시 가문에 당당하게 입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ICTK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입한 종목인데 역시나 14% 가까운 시세를 냈습니다. 현재 위치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죠, 위원님? 예, 제가 이 종목도 또 지난주 설명드렸네요. 예, 이번 주 잘 또 살아남은 것 같은데 ICTK가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ICTK 같은 경우가 지금 딱 11,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점도 11,000원대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왔었어요. 저는 이런 기업들 떨어질 때만 그냥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거든요. 자꾸 저는 2023년도 때가 생각이 나요. 단 하나의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해외 증시 속에서 제가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023년도 때 AI를 보시라고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10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단 하나의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뭘 봐야 될까요? 예. AI도 물론 이제 이뤄질 수 있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지금 1, 2년 사이 앞으로 또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도 전 세계 양자 컴퓨터를 전 세계 출시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모든 지금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제품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배터리 쪽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특히 유럽 쪽에 미 국방부 공군 드론 프로젝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포탄 수준으로 드론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의 전쟁의 게임 체인저는 드론이기 때문에
드론의 지금 비밀 유지 협약을 맺고 미 국방부에서 인정을 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세계 최초 양자 보안칩을 개발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급증할 전망이거든요. 조정치만 저감해서 기회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중장기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홀딩 그리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 AS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이 꾸준히 강조를 해주시고 매수하고 55% 넘는 상승세도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폭락하니까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5% 밀렸는데 지금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나스닥이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720선까지 한 5% 정도 갭은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정도의 급락인데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가요, 주성은? 제가 주성은 어차피 제가 한 2, 3년, 3, 4년 정도를 바라보고 접근하시라고 설명드렸던 기업인데 31,700원대가 자사주매 단가 500억 단가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려보면 예전에도 한 31,500원대 이 부근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갔죠. 물론 이제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여기까지 떨어진다가 아니고 만약에 뭐 지수 때문에 좀 순간 출렁출렁거리고 밀린다. 이 종목은 웬만해서는 잘 투매가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걱정하는 게 가장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BM이 안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필요해요. 앞으로 AI 칩에는 이제 좀 더 많은 12단에서 뭐 16단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칩에 이제 HBM이 더 많이 쌓여져야 될 텐데 앞으로 뭐 루빈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위로만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이 있잖아요. 호수를 통해서 이제 막 올리다가 더 이상 많이 못 올리면 동을 옆으로 가죠. 뭐 100동, 200동, 110동, 120동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HBM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AI 반도체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그러니까 주성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애플, 인텔 이런 데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예. 내년도부터 대량 양산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 3년 안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서 일단은 중장기는 강홀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나인테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46% 큰 상승률 기록했고 지금 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곧 또 만날 것 같네요. 위원님이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새로운 싹쓸이 종목 5개 지금부터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삼양 NC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왜 자꾸 이제 반도체에 관심을 가질까? 반도체는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지금 항상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그 업종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대만도 TSMC 반도체. 과연 이 반도체를 건드려서 미국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제품 가격 비싸지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나라 메모리 대안이 있을까요? 중국은 어차피 미국이 이제 안 쓸 거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는 우리나라 말고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TSMC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핵심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중요한데 삼양 NC캠은 반도체 핵심 포토레지스트 이제 주요 재료를 국내 최초로 국산한 기업이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려올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포착주 첫 번째 종목은 삼양 NC캠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하네요, 위원님. 주성 엔지니어링이 4월 달에 또 왔잖아요. 네. 제가 12월, 1월, 2월, 3월 지금 4월 달 때까지 월초에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주 만약에 지수가 조정 때문에 주 초반에 좀 또 내려온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조정을 이용한 기회가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장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기업이 솔직히 주성이에요. 이 주성만큼 국내에서 지금 독보적인 이런 핵심 반도체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 사실상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주성만큼 노벨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기업이잖아요. 전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를 꿈꾸는 기업. 주포 최대 주주 대표이사가 트럼프를 신경 안 쓰고 장내 매수하고 자사주 매입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따위는 아닌 말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가 하락이 오히려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정주성 부러웠던 분들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또 세 번째 종목 뭘까요? 이제 AI도 이제 선거 정책이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AI 일자리 관련주 대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원티드 랩이 제가 작년도 이미 하반기에 원티드 랩을 지금 급등 날아가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 AI 정책 관련주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작년 12월 달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종목 AS 시간을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수십 프로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하지만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20개월 이평선 뚫고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10,000원대 이상에서 100억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는 물론 이제 시가가 뜨면 과일권이긴 하지만 최대한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아마 5월 달까지는 잘하면 상승을 한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원티드 랩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단가가 10,000원이었던 거 고려하면 지금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요. 이제 네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예, 좀 이 나인테크를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드리려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인테크가 이 맥신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장비까지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24일 날 12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60억이에요. 예, 그게 2,9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3,000원대 한 중반대인데 2,900원대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3,000원 이하에서는 세력들이 매도를 못 하겠네. 떨어져도 뭐 그렇게 겁이 안 날 수도 있는 겹이다. 근데 왜 갑자기 왜 뜬금없이 또 4월 24일 날 행사를 할까? 뭔가 재료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만큼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올해 3자 배정 유상증자도 들어왔기 때문에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또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래핀이라든지 탄소 나노튜브, 뭐 10년, 20년 전에 와 이런 뭐 신소재 기대감이 있다. 또 이제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 맥신이 앞으로 꿈의 신소재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나인테크가 유리기판 장비 재료도 있죠. 맥신 재료도 있죠. H밴 발열 문제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냉각 기술 재료도 있죠. 그러니까 나인테크는 역시 3,000원대 초반 2,900원대는 바닥권으로 인식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만 누리면 721선 부근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료가 너무 좋은 종목 나인테크였습니다. 3,0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말씀 주셨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공개할까요, 위원님? 네, 제가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주째. 네, ICTK. 이 기업은 역시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찾는 거다. 가까운 미래, 먼 미래 말고요. 가까운 미래에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걸 찾는 거다.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을 그래서 찾아야 된다.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죠.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요. 왜? 미국 국방부에서 본사 이전 제의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영입하죠. 거물급 인사를 영입했다. 주식은 항상 회사는 이 직원들을 많이 뽑는 기업들을 봐야 되거든요. 직원들을 자르는 기업들을 보면 안 돼요. 직원들을 폭발적으로 늘리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이 기업이 내년도 영업이익률이 50%대 전망이 나오거든요. 순이익률 같은 경우 60% 가까이 전망이 나오고요. 그런 기업은 미국의 엔비디아급 정도만 뭐 매출 총 이익률이 60% 70% 달성한다. 팹리스가 거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K엔비디아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얘기 나올 때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AI 양자 컴퓨터 동시 수혜주인 만큼 ICTK 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ICTK였습니다. 이 종목까지 잘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9시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1분기도 M10W 전체 단독 대상을 탔습니다. 1분기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한 것 같고요. 2분기에 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기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노란톡 QR코드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또 온라인 방송 바로 진행하니까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라클 이번 주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포함해서 한 주 동안에 무려 96.9% 놀라운 상승률 우리가 입증해 보였고요. 콜마홀딩스도 월요일 폭락장에서도 25%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정말 4년 연속 대상에 1분기 대상까지 싹쓸이하는 정지위원회 탁월한 안목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 나도 잡고 싶다, 부럽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개 방송 무조건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꼭 참고하시고요. 잠시 후 9시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